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6, 7개월 전에 김호수 총장이 처음 딱 임명이 됐을 때 딱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정권 말에 항상 총장들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권 말에 떠나는 정권은 자기 말에 가장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명을 한다. 근데 제가 그동안 쭉 정권 교체에 여러 번 지켜본 결과 내린 결론은 근데 항상 그 전 대통령의 말에 잘 들었던 총장은 바뀐 대통령의 말도 또 잘 듣는다. 그래서 항상 그 전에 임명했던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제가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에서 시간을 옮겼습니다. 왜냐면 월요일부터 털어보려고 서초동 얘기를 해.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편한 유착 시간. 대선이 끝났어도 앞으로 더 아이템이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중요한 코너 변원 유착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임찬종 기자입니다.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네. 예. 월요일부터 부담도 늘고 내용도 늘고 3부가 시간이 더 많아요. 3부가. 출연료는 그대로고 불공정하네요. 자, 그거는 저기 밖에 나가서 저기 이제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계신 저분이랑 얘기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변원 유착 시간은 앞으로도 아이템이 끊이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또 이제 정권이 완전히 또 저 새로 세팅이 되면 검찰 개혁이 되네 마네 뭐 법이 통과되네 마네 검찰 인사가 어떻게 되네 마네 또 수사가 어떻게 되네 이런 게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벌써 뭔가 좀 바뀐 게 있네요. 요건 뭐야? 3년 만에 산업부 압수수색을 했다. 김준우 변호사. 네. 검찰이 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한 3년 동안 수사를 하고 그냥 있다가 그렇죠. 지난 25일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네. 이제 원래는 백운규 원래 이제 옛날에 한양대 교수였죠. 네, 산업부 장관 된 다음에 산하 공공기관 한 4군데 정도한테 이제 사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 4사 한전 말고 그 밑에 뭐 남동발전, 동서발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쪽 사장들한테 이제 사표를 쭉 받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표 수리는 바로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사표를 종용하는 뭐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제 올 1월에 완전히 대법원까지 정리가 됐는데 왜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3년 동안 별다른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대선 끝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진행을 하냐? 왜 풀이 바람이 불기 전에도 먼저 눕느냐? 뭐 이제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답은 뭐예요? 1. 글쎄요. 답은? 일단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일단 백운규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진행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직권남용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김은경 장관 사건, 환경부 전 장관 사건 정리되고 그 법리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1월 달에 대법원이 이제 결정이 났고 3월에 대선이 있었으니 일단 요거 대선 직전에 또 하면 뭐 정치적 중립 어쩌고 얘기할 수 있으니 일단 대선 끝나고 진행하는 게 정무적으로 맞지 않냐. 요런 정도로 아마 얘기를 하겠죠. 임 기자 보시기는 어때요? 뭐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검찰이 원래 유사 사건 본인들은 다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이게 다 유죄라고 생각하고 기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 이러고 기다렸다가 수사하고 그래요? 그동안 뭐 그냥 명분이라고 봐야죠. 그동안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밝히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왜 이 시점에 하냐? 그러면 이제 가장 뭐 딴 얘기보다도 올해 1월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 대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유죄 판례를 보고 이제 판례가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또 말씀하신 지금 방금 저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그런 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거의 핑계에 가까운 거죠. 이제 검찰이 언제부터 자기들이 이미 기소해놓고 1심, 2심 다 유죄 받은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사를 안 했던 거에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울 법한 얘기고 또 그렇게 치면은 뭐 사실은 그러면은 뭐 확정 판결 난 다음에 기다리려고 하면은 뭐 대선 얘기를 했지만 아니 이제 5월달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해도 되는 거고 또는 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 인사가 나면 또 수사팀이 바뀔 건데 수사팀이 바뀐 다음에 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이 시점에 했느냐에 대한 답은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역시 결정권자가 누군지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취재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이 시점에 이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겠죠. 누군가가 이
시점에 이 사건을 수사할 필요를 느꼈다. 근데 저도 이제 하급식 네. 판결문을 안 읽었거든요. 네. 옛날에 받았던 것 같은데 찾아보는데 어디인지 안 보이더라고요. 김은경 장관 사건이 대법원 판결문을 읽기가 쉽습니다. 2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1심, 2심의 차이가 나는데 원래 그때 13개 산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 12개 공공기관에서 뭐 사표를 받았다. 뭐 이제 이게 기소돼가지고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는 4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유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산업부 관련 수사를 할 때도 그 법리에 좀 쫓아가지고 맞춰서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의혹 제기 있는 그대로 다 유죄가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부적절한 삼각관계가 일단 배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적절한 삼각관계. 네,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한테 이러겠죠. 야, 너희는 촛불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서 막 뭐 과정이 뭐 공정하고 뭐 결과가 뭐 이러더니 너희 결국 이런 짓을 한 거 아니냐 이제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네. 민주당에서는 야, 너희 안 그랬어? 너희는 뭐 국회의원들이 강원랜드에도 꽂으려고 했던 애들인데 너희가 안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국민의힘도 그렇게 세게 얘기를 못 해요. 그럼 검찰은 야, 그 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왜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일로 가지고 기소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하냐. 왜냐하면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고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이제 지원금을 배제할 거냐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보자면 이 엽관제라고 하는 코드 인사를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법은 법과 달리 어느 정도 이제 널리 이제 이용되던 제도인데 이거 관행인데 이거를 법치로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생겨난 불상사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개인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이게 엽관제가 저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겠죠. 근데 다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은경 장관 같은 경우도 무슨 감사나 뭐 이렇게 다른 직원을 시켜가지고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한 거니까 직권남용죄로 유죄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장관이 공공기관장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우리 김 사장님 이거 좀 뭐 하여튼 좀 계속 계시겠어요. 이런 정도 말했으면 그게 직권남용일까? 일단 직권이 있을까?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들고 당사자들도 왜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왜 사표를 쓰지? 사표 안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사표를 쓰고 정부의 코드를 맞춘다는 건 사실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값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가지고 꼭 이걸 법적인 문제로만 풀 문제냐, 법적인 문제만으로 분석할 문제냐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산업 블랙리스트 사건이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이제 더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뭐 법리적인 거나 정무적인 거는 여러 가지 부분은 김준호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 정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직 현 정부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뇌관이 남아 있는 걸로 평가되는 사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가 되다가 어느 정도까지 기소가 돼가지고 심지어 처벌이라든가 기소까지 이루어졌지만은 분명히 상식적 차원에서 그보다 윗선이 있을 걸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수사 더 나아가지 못한 사건. 대표적인 것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것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만약에 그 기소된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그 사람들 선에서 그냥 끝났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 할 수 없지만 월성 원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죄가 지금 확정된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하나예요. 근데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름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지만 큰 틀에서 똑같다.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건입니다. 유사한 시기에 벌어진. 이게 왜 뇌관이 남아있다 평가를 받느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당시 환경부 장관, 그 당시 인사수석실 비서관이었던 신미숙 비서관밖에 없습니다. 인사균형 비서관. 어째 인사수석실의 비서관이었죠. 인사 전 비서관이죠. 근데 문제는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선에서만 알고 그 위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지시관계가 없었겠느냐 이런 의혹이 남았었는데 당시에도 수사는 일단 거기까지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수사를 다시 꺼낸다는 거는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또
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재수사를 통해서 그 뇌관이 남아있다고 평가받았던 그 윗선까지 혹시 수사 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그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게 잠깐 인사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반려됐을 거예요. 기각됐죠. 네, 네. 기각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수사 의지가 그때 없었다 봐주기였다라는 얘기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게 그 당시에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올라간다는 건지 뭐 아니면 인사와 관련된 검증을 하는 민정이나 아니면 비서실장까지 실장? 올라가는 네. 건지 그건 또 봐야 되는 거겠죠. 수사 의지 부분은 네. 그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거 맞는데 뭐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검찰이라는 곳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영장 청구하면 기각됐다고 그만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제가 또 취재를 했었는데 당시에 대검과 수사팀에 굉장히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수사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더 수사를 하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당시 문무일총장 때였는데 대검에서는 야 확실한 부분만 하자.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제 유죄 판결이 일정 부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점에서 특히 정권 교체기 이런 수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영향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수사에 사실관계가 그렇죠. 나오지 않으면 없는 거죠, 그거는. 아니 지금 보니까 김의겸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지금 이 수사를 두고서는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글 썼다는데 네. 이게 아마 앞서 임 기자가 얘기했던 뭔가 그 수사가 좀 하다 만 것 같은 윗선 연관성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 그거랑 관련된 거예요? 네, 저는 뭐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우리 김의겸 의원이 약간 말에 인플레가 있으신 분이라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이걸 뭐 그대로 다 해석할 거냐의 문제는 좀 남지만 일단 뭐 정치보복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최초의 수사에 진두지휘했던 주진우 전 검사는 지금 윤석열 인수위에서 인사검증 담당 아니겠습니까? 캠프 때부터 검증을 네, 담당했죠. 캠프 때부터 핵심으로 사실 핵심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는 윤핵관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인데 이것도 뭐 새 정부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권을 대대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불법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워낙 관행이었기 때문에 왜 이때서만 처음으로 그때 검찰이 선택적으로 기소했냐 그런 반발들을 민주당 인사들은 좀 하는 거거든요. 이거 관행이었는데 그래서 이 관행과 법치 사이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일부 인사들은 유죄 판결이 날 거라고 보는데 이건 앞으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김준호 변호사가 항상 많이 얘기했던 네. 그런 부분인 거죠. 저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도 잘 모르겠다. 물론 그때 그 청와대 예산으로 여론조사 돌린 건 유죄지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네. 취지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임 기자, 네. 저 진짜 궁금한 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수사 움직인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예. 근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 했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했던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 예. 거기에 선봉을 섰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야 수사지휘권 폐지할 거야. 그랬더니 법무부는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박범계 장관 당연히 안 된다 하겠죠. 근데 김호수 총장이 이끄는 대검은 인수위 얘기가 맞습니다. 다 이거거든요. 예. 입장이 왜 바뀐 거예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혹시 기억하실지 정권이 모르겠는데 제가 한 6, 7개월 전에 김호수 총장이 처음 딱 임명이 됐을 때 딱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정권 말에 항상 총장들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권 말에 떠나는 정권은 자기 말에 가장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명을 한다. 근데 제가 그동안 쭉 정권 교체기 여러 번 지켜본 결과 내린 결론은 근데 항상 그 전 대통령의 말에 잘 들었던 총장은 바뀐 대통령의 말도 또 잘 듣는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 그 했어요. 전에 임명했던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제가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더 뭐 정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더 어떻게 보면 검찰이란 조직에 봤을 때는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꿋꿋하게 나는 전임 대통령의 철학과 당시 자기를 시켰던 사람의 정권 세력의 뜻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반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렇죠. 만약에 김호수 총장이 못해요. 김호수 총장이 지금
그러고 네.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그러고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 일련의 움직임들이 약간 해 정권하고 코드 맞추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맞다면 그게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검찰 조직의 생리에 비춰봤을 때. 그게 오히려 저희는 인사권자의 말은 잘 듣으면 이거라는 근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A라는 집단이 민주적으로 집권했을 때 A 말을 잘 듣고 B라는 집단이 집권했을 때 B라는 말을 잘 듣는 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말했던 민주적 통제에 딱 따르는 길 아니냐, 철학에 오히려 적합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거의 반쯤 우스갯소리고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하니까 또 솔깃하네. 저는 늘 얘기하지만 검찰은 검찰 편. 검찰 편? 검찰이 아니, 뭐 모든 관료 조직에 검찰이 마찬가지. 국민의힘 편 이런 거 없고 검찰은 검찰 편이기 근데 때문에 그거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료 조직이 사실 어느 정도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어떤 조직, 뭐 관료 조직뿐만 아니라 어떤 대형 조직이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김호수 총장이 그리고 수사지휘권 문제는 방금 말씀을 약간 이어서 하면은 사실 이거는 어떤 검찰총장이든지 수사 지휘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통제하는 권한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게 더 뭐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좋아. 자기 철학을 가지는 걸 떠나서 자연적으로 좋아할 예산 수밖에 준다고 없죠. 하고 지휘권 없앤다 그러는데 좋죠. 아니 돈 주고 권한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죠. 돈 주고 간섭 안 하겠다는 네, 건데. 그거는 뭐 3살짜리 어린애도 좋아해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민정수석실을 없애거나 청와대를 줄인다고 하는 당선인의 철학이 뭔지는 알겠는데 네. 현실이랑 좀 안 맞을 때가 어떨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그러면 이제 각 조직은 꼭 네. 검찰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그렇고 네. 우리 관내 행정부의 파워가 엄청 세고 인력도 많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수석이나 비서가 한두 명이 이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기획을 하는 부서, 기획을 하는 문서를 만드는 거를 청와대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추가 검증이나 크로스 체크를 하는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청와대는 그냥 의전만 하고 옷만 갈아입고 테이프 커팅만 하고 관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절대 관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지금도 기재부의 나라라고 하지 어디 뭐 청와대의 나라라고 합니까? 수경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왕적 대통령 하는데 굉장히 강한 이 관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동반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민주당에서 지원하는 얘기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 요구잖아요. 네. 그러면 현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취임하면 검찰을 뭔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근데 본인은 눈빛만 봐도 이제 검찰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 퇴임 이후에 어떤 정치 권력도 검찰에 노터치해 줄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떠다시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사실 근데 저는 검찰을 통제하는 게 수사지휘권인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을 선출된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권한은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근데 지금 그것도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우려가 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이 했잖아요. 조국 처음에 윤석열 총장 임명해가지고 굉장히 잘 지냈을 것처럼 했는데 정권에서 핵심 세력이 봤을 때 너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사를 하니까 뭐 사실 누가 봐도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몇 차례나 좌천을 시키고 다 날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봐도 그런 수사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을 검사들이 요직에 앉혔잖아요. 근데 윤석열 검찰 이번에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사실 비슷한 우려가 나오는 게 뭐 예산 독립시켜주고 뭐 수사지휘권 안 해도 결국에는 인사권으로 통제를 하는데 인사를 할 때 아까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그런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내 뜻을 이해할 것 같은 사람들만 다 요직에 갖다 놓으면은 결국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검찰 얘기 좀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 얘기 나옵니다 또. 검수완박. 이거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하다가 없어졌잖아요. 대선 때 그 얘기 싹 들어갔잖아요. 네. 다시 나왔어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민주당 비대위 윤호중 비대위에서도 윤호중 비대위가 해체된 건 아니죠. 말을 헷갈릴 뻔했네.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는 박홍근 의원 그렇죠. 후임자를 선출하고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하는데 이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확대 요거랑 이제 검수완박 두 개를 이제 지금 핵심 기치로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거대로 하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가지고 검찰은 기소만 하고 그렇죠. 기소청으로 한다는 거죠. 중대범죄수사청? 네. 그러니까 한국판 FBI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중수청을 만들자는 안은 사실 뭐 누구죠?
곽상도 의원도 옛날에 발의를 했었고 유승민 의원도 대선 공약이었고 근데 디테일은 좀씩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수사검사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청을 두 개로 쪼개서 기소청이랑 특별수사청 내지 중수청으로 만드는 거는 대임찬종 기자도 원론적으로 찬성하던 그런 아니에요. 왜 대임찬종 기자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딱 깔아놓는 건데 지금? 아니 우리 사석에서 몇 년 전에도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크게 반대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놀이터에서? 아니 그 식당인가 어디서 근데 이거를 지금 하기에는 저는 이제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이 될 텐데 지금 어쨌든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입법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좀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구호 수준으로 생각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뜯어 고치고 이제 하는 거 리페어링 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원칙이나 지향 물론 이제 구체적인 토론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공감하더라도 지금 뭐 요 한 2년 안에 요걸 지금 추진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임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저 중수청 설치를 중수청에서 뭐 큰 틀에서라는 얘기는 당시에 뭐 아시 곽상도 의원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사실 전제됐던 것들이 그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이라 검찰이 수사 과정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 하에 이제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조는 이제 오히려 이제 경찰에 엄청난 권한을 다 줘놓고 검찰은 이제 아예 권한을 다 빼놓고 그 다음에 또 중수청을 만다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다라는 이런 얘기를 뭐 아까 비슷한 디테일한 얘기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도 김준호 변호사님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중수청을 만들면은 그 중수청장이나 중수청 새로 직원들 새로 뽑을 거 아니에요? 누가 뽑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뽑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대로라면은 이제 검찰은 아무 수사권을 다 뺐고 주요 수사 기능은 전부 중수청하고 그 일부 공직자 기능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공수처장도 뭐 1년인가 2년 있으면 임기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임명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규정 다 바꿔놔가지고 처음에 대통령이 사실상 마음대로 임명해서 있게 해놨잖아요. 중수처장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중수청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검사들 이런 변호사들 사이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그런 걸 만들어줘서 그렇게 해주면은 나도 중수청 간다. 이게 오히려 그냥 검찰 특수부를 중수청의 이름만 바꿔가지고 만들어줘 버리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디테일이 더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지금 시점에 나올 만한 과제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네요. 수사권이라는 권한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고 네. 어떤 기관이든지 수사는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인사권을 예를 들어서 정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네. 정권에 예속되는 거 똑같다 뭐 이런 네. 취지신 거죠. 그리고 이게 제도를 만들 때는 착한 정권, 우리 정권이 있을 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 만들면 안 되고 최악의 경우 내가 생각할 때 전혀 찬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도 제도적으로 이게 튼튼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걸 생각하고 만들어야지. 중립적으로. 예, 선한 권력이 있을 때 임명하면은 좋아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면은 지금 공수처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야, 이거 재밌네. 뭐 비슷한 얘기인데 법무부하고 인수위 지금 계속 충돌하잖아요. 네. 각자 입장 확고한 거죠. 박범계 장관도 뭐 내 할 말을 하겠다. 인수위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지만 만나야 되지 않냐라고 조금 굽힌 입장을 줬고 네. 안 만난다는 얘기를 인수위에서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신경전인 것 같아서 이제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연기했다는 보도도 연기죠, 있어가지고 연기. 결국은 만날 것 같습니다.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봤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변론 주착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임찬종 기자,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